최근 바이든의 앞뒤가 다른 행동으로 동맹국들이 들고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와는 달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바이든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미국 내 생산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 쉽게 말해 미국을 우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로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몇 달 전 바이든 정부가 서명하고 최종 승인된 BBB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관련하여 현대기아차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법안 조건이기에 현대기아차 이외 많은 해외 OEM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당시 바이든 방안에 맞춰 100억 달러 투자 선물을 손에 쥐어주었으나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에 이어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한국의 주요 산업과 관련해 표리부동한 행보를 이어가며 뒤통수라는 뒷말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데 이어 같은 달 반도체 과학법과 최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령을 발효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을 타깃으로 삼았죠. 이어 지난달에는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으로 자국 내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에 나섰고 같은 달 외국인의 대미 투자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 투자 심의를 강화했습니다. 일련의 행보를 놓고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강화되는 형국이어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한국, 일본, EU가 문서를 통해 잇따라 공식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한국은 친환경차 세액 공제 관련 요건에 3년 유예를 제한했습니다. 5일 로이터 일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IRA 내 전기차 차별 조항은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일본과 미국 정부 간 공동 정책과 배치된다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고용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죠. 유럽은 매우 강경한 입장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는 4일 늦게 제출한 문서에서 IRA 내 차별적 성격이 있는 특정 세제 혜택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U는 IRA의 9가지 세금 공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중 일부는 WTO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했죠. 특히 이 문서는 미국의 조치가 포괄적 또는 보복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만들 위험이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자 유럽 내에서도 유럽 우선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며 마크롱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주는데 프랑스도 이에 맞대응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국 및 유럽 내 생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지난달 말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나 새로운 친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지킨 차량에 보너스를 줄 시간이 왔다우리에 산업과 일자리, 기술을 지키려면 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죠. 심지어 독일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경제적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갈등이 극명한 이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한 것은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독일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중국의 기술 독주를 견제하고 각종 원자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방의 공동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죠. 최근 사면임에 성공한 시 주석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고요. 중국은 여객기 시장을 놓고 미국이 보잉과 경쟁하고 있는 유럽 항공 제작사 에어버스 항공기 140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환한 미소로 환대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 우한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3년 동안 문을 굳게 닫았던 중국을 3년 만에 방문한 G7 정상이죠. 중국은 그만큼 숄츠 총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CNN에 따르면 독일 방문단은 입국 후 7일간의 호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됐다고 합니다. 시 주석은 숄츠 총리에게 당신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을 방문한 첫 유럽 정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조바심이 났는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백악관은 미독 정상이 약속을 재확인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강조했다는 것은 중국과 독일의 밀착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바이든의 조바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유럽 국가들과 잇따라 수십조 원에 달하는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큰 손으로 부상하자 미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잃을까 우려해서죠. 최근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빈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한국에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보도에 따르면 유럽 국가는 주로 미국과 거래해왔지만 최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을 새로운 무기 구입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의 메이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유럽 무기 수출이 줄 수도 있어 미국 방산업계가 약간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에 대해 우려의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맥스 베르크만 미 전략국 재문제연구소 유럽 담당 국장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유럽과 아시아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죠. 앞서 폴란드는 한국과 지난 7월 K2 전차 및 K9 자주포 등 총 148억 달러 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실이 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첨단 무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전통적으로 거래해온 미국 방산업계가 주문을 맞출 능력이 안 되자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폴란드 부아슈차크 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한 배경에 대해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지상, 공중 전력의 공백을 채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제보다 저렴한 데다 미군 장비와 상호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국이 K2 전차 8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등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점도 유럽 국가의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지난달에도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에스토니아의 경우 한국에 K9 자주포 18문을 주문했으며 노르웨이는 K2 전차를 구매할지 검토 중에 있죠. 올해 국내 방산기업들의 해외 수주 규모가 170억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대 수주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의 폴란드 수출과 관련 미국 국방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일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국제법과 규칙, 규범 위에 세워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도 강조했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미국의 말이 진심일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